네, 세기의 로맨스로 불리던 이부진 삼성 신라호텔 사장 그리고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의 결혼 생활이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때 남성 신데렐라 스토리까지로 불리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들의 결혼 그리고 이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와 함께 거칠 것 없는 최근 재벌 3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요한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세한 얘기는 사실 개인사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일정 부분 우리 대기업의 공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관련 세간의 관심들을 상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이혼 소송이 이미 결정을 과거에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지금 이제 소송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이제 승진 관련해서 2번 정도 좀 누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지금 부사장 되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 그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들리는 얘기하면은 이부진 사장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해서 왜 이무재 현 부사장만 이렇게 누락됐느냐. 그래서 부사장이 됐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작년에 사장단 인사가 있을 때 이제 자기 동생이죠. 이사연 이 사장의 이 남편, 이제 현재는 삼성 엔지니어링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사이에도 불구하고 이무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들은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작년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사장 승진해서 누락될 때부터 상당히 증폭됐다. 이제 뭔가 이 둘 사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증폭됐던 것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평론가님 말씀 맞고요.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그 오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혼했는데 또 뒤따라 이렇다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다른 이제 아무리 그래도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조정 신청이거든요. 그 협의 이혼이면 한 3개월 숙려 기간까지 한다 하더라도 끝나는데 이혼 조정 신청이면 변호사가 대리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맡긴 것 같고요. 이미 내부의 조정은 다 끝난 걸로 알려지고 있지요. 예. 사실 그 결혼식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혼 자체가 화제가 됐던 그런 커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네 도대체 누가 이부진 당시 남편이 됐느냐 어떤 지책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이건희 회장의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근데 루머도 많았죠. 일단은 보디가드설이 있습니다. S1 직원이어서 보디가드였다는데 이거는 정말 사실 무근이었었고요. 이무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당시에 한남동 개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희 회장 이제 자택을 이제 개조하면서 일종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산 전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될 경우에는 S1 직원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S1 직원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남동 자택에 이무재 부사장은 들락날락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에 한해서 그해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2명 모두 95년 입사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입사해서 이제 한 복지재단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눈이 이제 마주쳤겠죠.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부사장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 왔더니 또 이 한남동 개발 프로젝트로 그때 만난 그 사람이 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싹 터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속돼서 말하는 보디가드였다, 지켰다 그런 거는 굉장히 다 루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결혼식 화면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뿌띠거니 화났다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 표정이 예. 딸 결혼할 때 웃는 아빠들 많지 좋지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잘 키운 딸 네. 뭐 시집 보낸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나라 잃은 김구 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나라 잃은 김구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정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표정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저 때까지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부진 그 사장이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세간에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부진 사장이 그 이건희 회장을 이어받을 네. 뭐 가장 뭐 적임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재용 회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 장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일남 삼녀 중 둘째 딸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자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호텔신라 사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제일모직 경영전략부문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물산의 상사부문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의 지분 8.37%를 갖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삼성과의 이 지주회사 격이 에버랜드 지분이라고 보면 에버랜드 됩니다. 사명을 네.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모직 지분으로 저기 나옵니다. 예. 네, 삼성 SDS의 지분은 3.9%, 삼성 종합화학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어서 주식 가치로는 1조 5천억 원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세간에 화제가 됐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었죠. 네. 이거 롯데랑 엄청 싸웠습니다, 당시. 근데 신라면세점에 입점을 시킵니다. 그때 이부진 회장의 경영 능력이 이 정도는 이 되는구나 정도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신라호텔을 계속 승승장구 시켰던 것도 이부진 회장입니다. 매출이 무려 58%나 증가를 했고요. 창의공항의 면세권도 획득을 하면서 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는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옛날에 신라호텔을 택시가 들이받은 사건이 들이받은 있었어요. 문을요. 그 문 가격만 해도 엄청난데 4억 이상 됐죠. 4억 이상 됐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거 그냥 변상해라. 네. 그렇게 할 텐데 이부진 회장이 택시 기사야? 나이가 많으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주 알아봐라. 그 얘기를 했었죠.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운전기사가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분이고 그 신라호텔 그 정문이 워낙 비쌌고 4억 정도 됐다. 이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미담 사례로 나온 것이 그 가정사를 알아봐라. 그 운전기사의 가정사를 알아봐라.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어렵다. 어차피 배상받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은 탁 털어놓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직원이 직접 쇠고기도 사다 주고 오히려 위로했다라는 그런 미담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 아니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진 나옵니다만 개인 택시, 모범 택시 분요, 모범 택시 기사 이게 참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제 한복 사건이 있잖아요. 정말로 유명했었습니다. 네. 한복 입고는 거기 이제 신라호텔 거기 위험하다 뭐 이렇게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SNS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이게 쉽겠다라고 생각도 들겠지만은 재벌 오너 일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사과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부분들은 급 부상을 했었고 아까 지분 얘기 잠깐 있었는데 삼성 종합화학 지분을 거의 지금 4.9% 5% 정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 종합화학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장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미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 이서연 사장, 이부진 사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는데 우리 삼성 종합화학이라는 게 앞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유화 산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커갈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혹자 중에서는 이 장외 기업을 시작으로 한 또 다르게 시작하는 이 이부진 사장의 받게 될 그룹 쪽에서 더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어서 향후 삼성 종합화학이 어떻게 상장이 되느냐 장내로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삼성과의 이세 중에 가장 삼성 이건희 회장의 스타일과 경영 스타일과 이거를 빼닮은 것이 이부진 회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비등기사거든요. 네. 유일한 등기사죠. 유일한 등기사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연봉까지 다 자본법에 의해서 네. 다 공개가 됐고요. 한 30억 9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상황이 삼성 후계 사항을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나 절대 그 여자라고 해서 네. 후계자로 밀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루이비통 입점 같은 경우에 예. 거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스타일과 너무 똑같았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데가 공항 면세점에는 입점을 안 하거든요. 자기네 그렇죠. 어떤 예. 그것 때문에. 네, 근데 퀄리티 예. 비싼 거. 네. 10가지 전략을 갖고 와라. 아.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입점하는 이렇게 완전히 전체 커버하는 이런 방식을 보고선 당시에 이제 고위 이 경영자들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와 행태가 똑같았냐. 정면 경영 네. 방식과. 스타일이군요. 예. 그때 롯데그룹에서는요 자기들 집무실로 불렀는데 예, 이부정 회장 사장 같은 경우는 직접 공항에 가서 마중을 나갔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냥 완전 차이 그만큼 나요. 하나하나. 예. 그러니까 자. 내가 무언가를 성사시키겠다라고 목적을 정하면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다 챙기고 네. 꼼꼼하게 챙기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네. 거였군요. 그런 이부진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이 시작되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후계 고다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이제 협의 조정 신청이어서 왜 조정 신청인데 협의 이혼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말씀하셨지만은 이 협의 이혼을 바로 하게 되면 판사 앞에 한 번에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예. 다. 그래서 뭐 문제 있냐 이런 건 아니라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상속 관련해가지고 지분 상속 관련해가지고는 이부진 이 사장 지분이 어디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는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엄마로서 친권은 이제 엄마가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로서의 그 과거의 사진도 한 장 그 공개가 돼 마트에서 네. 봤던 네. 장 보는 그런 사진이었잖아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돼서 뭐 이게 뭐 파파라치가 정말 찍은 거냐 아니면 홍보실에서 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엄마로서의 역할도 네, 저 계속 사진이죠. 예. 참 저럴 때 보면은 영락 없는 그냥 동네 엄마예요. 네. 예. 아들과 함께 예,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홍보실에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결혼과 관련돼서 이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가십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재벌과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부진 그 사장과 관련된 그 계획적인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저는 그 홍보실의 홍보도 있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재벌가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벌가 3세들의 행보가 거칠 것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의선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대차 삼성동 부지에 네. 10조 넘는 돈에 매입을 네, 했을 괜찮아요. 때 네. 가장 실은 분석이 나왔던 게 이 정몽구 회장이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의 향후 30년을 위해서 이런 통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조 달은 삼성동 부지 개발만 관련한 사업만 해도 이 오너로서 이것만 성공으로 이끌어도요. 큰 예.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이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성장 동력 하나는 확실한 걸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이제 그 정몽구 회장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개발한다 2020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완전히 이 정의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도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하고요. 네. 자, 어떤 행보 보일 것이라고 중국 예상하십니까? 통일하고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평택에 무려 15조 원대 이제 반도체 공장 지으면서 그렇죠. 반도체 클러스터 통큰 만들겠다. 결정했죠.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단독 결단으로 내려서는 가장 큰 결정인 것 같습니다. 15조 원 투자인데 지금부터가 아마 치열한 검증 작업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왜냐하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께서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네.
과연 오늘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항상 그 아버지랑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삼성이 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 이병철은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럼 나한테 주어진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과제는 이병철, 이건희로 이어지는 3대이지만 선대를 극복하고 계승하는 아젠다를 뭘 던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자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던져질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옛날에 그 이마트 피자, 저는 그게 역시 정용진 부회장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뭐 다른 업계에서 뭐 통큰으로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희조는 아무튼 이마트 피자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마트라고 하면 우리 사회 갑의 이미지, 뭐 약자를 괴롭히는 이미지 그랬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위드미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편의점 컨셉트의 개념, 그러니까 상생의 개념을 많이 섞어가면서 유통 공룡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있는데 이건 좀 뭐 크게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근데 국내 사업보다는 외국 체인들하고 대결을 해야 됩니다. 벌써 12월 달에 광명에 이케아라는 가구 공룡 들어오거든요. 이케아 들어오죠. 네. 예. 이 외국과의 싸움에서 과연 신세계가 또 한 번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정용진 회장이 앞에 둔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재벌 3세들이 있는가 하면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사업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재벌 3세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요. 최근에 해군 장교가 해군 되겠다고 장교. 나서 예. 네, SK 최태원 회장의 딸이죠. 최민정 씨. 예.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쁘게도 생겼고요. 네. 예. 뭐 미녀로 예. 또 인터넷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고 더군다나 육군단위 해군이고 장교를 이끈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최태원 아버지에 대한 뭐랄까 딸로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공헌한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 해도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할 수 있죠. 예. 이런 적성에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게다가 그 엄마가 노수영 씨잖아요.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바로 노태우 전 네,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그러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입교가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굉장히 깜짝 놀라갔을 때, 저도 방송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외할아버지가 이미 군인 네. 대통령이긴 하지만 군인 군인의 피가 출신이니까. 흐르고 있다 이런 예.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그렇게 낯선 행보 같지는 않았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본인의 길을 해군 장교로서의 길을 요즘에 아버지가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뉴스를 전해서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장한 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의 이번에는 아들을 살펴볼까요? 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아시안 게임에서 또 메달까지 땄잖아요. 네, 금메달 땄죠. 마장마술 그 승마에서 네. 마장마술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따고 나서 어떤 행보를 취했냐? 아버지 회사 다시 입사를 했어요. 하나건설에. 지난 6일, 5일날인가 입사하고 6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적성이 맞으니까 승마를 계속 열심히 했고 이번 마장마술 벌써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부터 3개 연속 단체전 그 금메달을 땄고 선수 생활만 해도 앞으로 계속 유망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 역시 끊을 수 없네요. 이번에 한화건설 입사를 했습니다. 예, 또 미남이에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혹시 저 결혼했나요? 아직 결혼 얘기는 아직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참고로 덧붙이면은 이제 한화 김승현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떠들썩했던 사건 하나가 사고 있었죠. 쳤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냐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때 당시 뭐 가서 뭐 보복폭행 이런 얘기 둘째 아들이었었고 이미 둘째 아들도 경영에 입문을 했고 이 지금 나온 이 단체 금메달에서 금메달, 개인에서 은메달 땄던 셋째는 그 사건과는 무관한 셋째 아들이었다. 네. 자, 이 밖에도 뭐 여러 기업들의 재벌 3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분도 굉장히 인터넷에 유명하신 분인데 장남인 박서원 씨,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예, 조양호 한진 회장 막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인데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작가의 길을 나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도 하면서 업무의 일환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여행하는 동화 작가로서 런칭을 하고 맨 처음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많이 찾아갔는데 4번이나 퇴짜 받았대요. 4개월 동안 그걸 바꾸느라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용만 두산 회장 장남인 박서원 씨, 이분은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광고계에서 빅엔트라는 회사를 하는데 오리콤 회사, 그러니까 두산의 오리콤 회사 전체를 다 총괄하게 됐습니다. 광고를. 근데 저는 이 여러 자녀들도 있지만 특히 이 박서원 씨에 대해서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길이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재벌가의 거침없는 그 3세들의 행보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유한 경제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